안녕하세요. 아티포에스 감귤농장의 감귤치기 아띠입니다. 오늘은 감귤농사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감귤농사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감귤농사를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라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수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과수원을 매입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수원을 매입할 당시에는 평당 가격이 한 25만 원 선이었는데요.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한 4, 5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직영으로 자기가 구입을 해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1000평을 구입하려면 4억에서 5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처음부터 들여가지고 과수원을 매입한다는 건 사실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임대 과수원으로 진행을 처음부터 해보시고 기술이나 아니면 품질을 높이는 방법들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대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분들이 많이 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농 귀촌 교육을 받으시면서 아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임대가 나오시는 그런 과수원들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연고를 이제 잡게 되는 그 지역에 뭐 이장님이시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뭐 유지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들 통해 가지고 임대를 최소한으로 일단은 받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경험이 조금 쌓이고 과수원을 운영하거나 제대로 관리를 하면 그분들이 또 면적을 조금 늘려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보고요. 임대 과수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기반 정비를 통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감귤을 만드시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임대를 하게 되는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2년 후에 또 2년의 연장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로 진행하는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관행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높이기보다는 감귤의 수량을 조금 더 최대한 높이고 그다음에 출하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품종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품종만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편적으로 좀 10월 달에 이제 수확이 가능한 이제 극조생 품종이 있고요.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진행하는 조생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시설 재배로 들어가는 이제 망감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조생 품종 같은 경우에는 감귤의 품질이나 당도 면에서 조생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어쨌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시다 그러면 극조생을 추천해 드리지만 가능하면 조생 품종을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생 품종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궁천조생, 흥진조생, 상도조생, 다원 뭐 요 정도 품종이거든요. 이 정도 품종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런 품종들이 많이 재배가 되는 이유는 여기 감귤이 재배되면서 많이 확인이 된 겁니다. 뭐 저항성도 좋고 품질도 좋고 맛도 확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품종들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품종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병해충 예방이나 아니면 수확을 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제일 무난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품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감귤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품종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맛을 따지는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접근하시기보다는 기존의 대중적인 품종을 조금 더 맛있게 품질을 높이거나 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와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을 하는 측면이나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해당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건 롤모델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친환경을 재배를 하실지 유기농을 재배를 하실지 아니면 저처럼 관행으로 재배하되 피복 재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맞는, 본인이 운영하고 싶어 하는 롤모델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농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배하는 농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롤모델을 찾으셔야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그 롤모델이 되시는 농가 또는 농부를 찾아가셔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직접 운영할 때 같이 작업도 해보시고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배 기술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출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은 어떤 식으로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진 않으세요. 어느 정도의 이제 친분이 쌓이고 그 다음에 같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유대관계가 지속이 돼야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쉽게 쉽게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숨은 고수들이 많으세요. 이 감귤 재배를 제가 여기 5년 정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이제 뵙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작업하실 때도 가서 같이 진행도 해보기도 했지만 제가 만나지 못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 숨은 고수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밖으로 잘 나오지 않으십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나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선뜻 이제 외부로 나오거나 하지 않으시고 본인 거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찾아보고 찾아뵙고 그 다음에 같이 진행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하게 되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내 거를 만들어야 빨리 정착을 하고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부분으로 그분들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매년마다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이제 교육을 해주세요. 그런 교육들도 계속 진행을 최소한 한 3, 4년간은 들었던 내용이라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해마다 이제 달라지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날씨나 기온이나 병해충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전정 같은 경우에는 듣고 직접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연간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계속 접해봐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수시로 들으시고 내 걸로 만드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각 지역별로 본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그 유형에 따라서 모임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은 친환경대로의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은 유기농대로의 모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복 재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어쨌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대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수원은 임대로 진행을 하시되 장기 임대가 됐든 단기 임대가 됐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나 재배하는 방식 그리고 또 출하하거나 소득을 올리는 방식을 조금 갖춰 가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품종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품종들을 조금 확인을 해 보시고 감귤 품종은 조금 대중적이지만 품질을 높여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만의 롤모델을 찾아서 제 과수원이나 아니면 운영 방식, 재배 기술, 그다음에 출하 또는 수익까지 그 롤모델 분이 해오시는 방식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본인하고 여건이 비슷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정보도 얻으시고 재배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하시는 게 과수원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귀농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을 접하긴 하지만요. 최대한 빨리 제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분들하고만 교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얍삽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저희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면서 내 가족이나 나를 위해서 지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또 귀농을 하거나 감귤 재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의 교류도 앞으로도 필요하거든요. 항상 롤모델이 되시는 분을 따라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제 거를 빨리 마련을 하고 저랑 같은 상황으로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도 기존에 이제 롤모델로 삼으신 분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 거를 찾아가는 부분의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거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어쨌든 기반을 마련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받은 걸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또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해왔던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진행하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오늘은 감귤농사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네 가지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셔서 나만의 과수원을 가지시고 나만의 이제 감귤을 만드시고 나와 함께 같이 하실 분들하고의 교류를 만들어 가시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야기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귀농과 관련된 또는 이제 감귤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